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당신만의 사진을 만나는 시간, 사진 읽어주는 작가 최다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패션 사진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패션 사진가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리처드 에버든이나 헬무트 뉴턴 같은 작가분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찍은 사진은 단순한 광고나 화보로 치부할 수 없는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함께 알아볼 사진가도 역시 유명한 패션 사진가이신데요. 패션이라고 하는 것과는 꽤 거리가 먼 저도 이분의 작품을 보면서 패션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화려하고 멋진 장면을 만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럼 당신만의 사진을 만나는 시간 제8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의 미학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속 한 장면을 만나볼 건데요. 실존 인물인 보그의 편집장 안나 윈투어를 모델로 해서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죠. 이 많은 분들이 여주인공 앤 해서웨이가 뉴욕의 거리를 걸으며 벌이는 패션쇼를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 짧게 지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직 어리버리한 비서 앤디가 탐탁치 않은 편집장 미란다가 질문을 하죠. 드마셸리에가 확인했나? 대사 한 문장이지만 패션 산업에 계신 분들이라면 영화가 고증을 꽤 충실히 했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대사 속 주인공은 보그, 하퍼스 바자 등과 오랜 시간 일을 하며 수많은 표지와 화보를 찍은 패션 사진가 패트릭 드마셜리에입니다. 이름만으로 카메오 출연을 할 정도이니 명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죠. 패트릭 드마셜리에는 1943년 프랑스 파리 근교의 한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17살 생일 때 아버지한테 이스트만 코닥 카메라를 선물 받으면서 사진을 배웠다고 해요. 이후 20살에 파리로 가서 다른 작가들의 어시스턴트 생활을 하다가 독립해서 자기 스튜디오를 차립니다. 그리고 1975년에 여자친구를 따라 뉴욕으로 이주하면서 프리랜서 사진가로 엘르, 마리끌레르 등의 잡지와 작업을 했어요. 작업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보고와도 함께 하게 되었고요. 1992년에 하퍼스 바자와 처음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10년 넘게 관계를 이어갑니다. 잡지뿐만 아니라 디올, 루이비통, 샤넬 등 명품 브랜드 광고도 많이 찍었고요. 헐리우드 스타와 유명 인사들의 초상도 종종 찍었습니다. 2008년에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푸티 팔레 뮤지엄에서 대형 회고전을 열기도 했어요. 지금은 뉴욕에 있는 스탠리 와이즈 갤러리에서 드마셜리에를 대표하고 있는데요. 그는 고인이 되신 영국의 전 왕세자비 프린세스 다이애나의 공식 사진가이기도 했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영국 보그에 실린 드마셜리의 사진을 보고 직접 그를 지목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영국 왕실 가족들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패션 화보와 광고뿐만 아니라 누드 사진도 찍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인들의 초상도 종종 찍었어요. 이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흑백으로 찍은 포트레이트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작품을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저는 드마셜리의 전시에 찾아가서 이 화보들을 대형 인화물로 마주했을 때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받았어요. 형형색색의 원색으로 가득한 프레임 안에 선과 면이 조화롭게 구성을 이루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에서는 멈춰있는 순간인데도 격정적인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수 위에 외발 자전거를 탄 모델 사진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화보 작품을 계속 보고 계신데요. 앞 시기의 사진들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톤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후기로 갈수록 색과 구성이 점점 더 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2016년 사진은 아름다운 전사 두 명이 부딪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러한 작품의 변화는 몇십 년에 걸쳐 이어진 패션 트렌드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보는 이를 압도하는 강렬함이 담긴 화보 한편에는 인체의 아름다움을 탐구한 누드들과 따뜻한 인상으로 담은 초상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인체의 선이 가진 아름다움을 탐구했어요. 그리고 드마셸리에가 찍은 초상들입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진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사진이 아닐까 싶어요. 팝스타 마돈나도 그의 카메라 앞에 섰고요. 처음에 잠깐 이름이 나왔던 패션 사진가 리처드 에버든을 찍기도 했습니다. 한때 묻 여성들의 연인이었던 디케프리오도 그의 프레임으로 들어왔지요. 심지어 맹수인 사자조차도 인간의 감정이 실린 듯한 표정으로 담아냈습니다. 슈퍼모델 지젤 번청과도 작업을 했고요. 헐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 농구 스타인 스테판 커리도 찍었습니다. 드마셸리에가 찍은 이들의 이름값만 해도 엄청나요. 그는 작업 현장에서 모델이 편안한 상태로 있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드마셸리에는 사진을 찍을 때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직관적으로 셔터를 누르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이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눈앞의 피사체가 더 많은 생각에 빠져들기 전에 즉흥적으로 찍는 것을 좋아해요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델이나 피사체가 무엇인가를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빠르게 순간적인 감정을 포착하는 거죠. 저는 드마셸리의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큐멘터리 사진 혹은 거리 스냅처럼 어딘가에 있는 세상을 재현하는 이미지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미학인 것 같아요. 그런데 패션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미학이라고 느꼈습니다. 다른 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상 풍경 일부를 선택적으로 잘라내어 그 안에 무언가를 찾으려 하는 동안 패션 사진가들은 자신의 머릿속에 그린 이미지를 세상에 재현합니다. 드마셸리에는 평소에는 카메라를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눈으로 보면서 떠오른 영감들을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작업 현장에서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세상을 찍는 장르의 사진가들과는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전시장에서 드마셸리의 작품을 보면서 화려한 화보 이상의 감정을 느꼈던 것도 아마 이처럼 새롭게 창조한 아름다움을 만났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화보들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천천히 보세요. 하나 더 이야기를 꺼내보면 저는 드마셸리의 사진을 보면서 패션 사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사람을 찍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찍은 누군가의 내면을 담고 있는 듯한 인물 사진을 볼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처럼 패션 사진도 모델을 감싼 화려한 외관에서 한 발 더 들어갈 때 조금 더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리처드 에버든 작품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에버든이나 드마셸리에나 패션이라고 하는 주제를 찍기 이전에 카메라 앞에 선 사람을 먼저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혹시 패션 잡지를 보게 된다면 책에 실린 사진을 조금 더 유심히 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감정을 느껴보려고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갤러리는 뉴욕 소호에 있는 패션 사진 전문 화廊 스텔리 와이즈 갤러리입니다. 1981년에 공동 창립자 두 분의 이름을 따서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40년 넘는 역사를 쌓아왔어요. 오늘 만나본 드마셸리에를 포함하여 호스트 피 호스트, 데이빗 라샤펠, 버트 스턴 등 여러 작가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스타와 유명 인사들 사진뿐만 아니라 풍경, 누드, 일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컬렉션하고 있는데요. 저는 스텔리 와이즈 갤러리처럼 패션, 초상사진 전문 장르의 갤러리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좁은 장르의 작품만 취급을 하면서도 몇십 년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사진 시장의 규모가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게 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탠리 와이즈는 전시 홀뿐만 아니라 사무실과 작품 수장고도 일부 개방해 놓아서 소장 작품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데요. 저도 드마셸리의 전시를 보고 또 다른 작품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사진은 크라이슬러 타워 위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애니 레보비츠이고요. 이렇게 통로에도 사진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뒤쪽에 보이시는 마릴린 먼로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도 꽤 유명한 작품인데요. 여기에는 조금 슬픈 사연 하나가 얽혀 있습니다. 역시 유명한 패션 사진가인 버트 스턴이 1962년 6월에 보그를 위해서 한 작업 중 일부인데요. 당시 LA 최고급 호텔이었던 벨 에어 호텔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고 몇 주 후에 먼로가 약물 과용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진들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된 거죠. 당시 보그는 먼로가 죽은 바로 다음날 나오는 잡지에 그중 일부를 실었는데요. 그녀에 대한 오마주로 일체의 텍스트를 지우고 오직 먼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버트스턴은 이 작업을 The Last Sitting이라는 이 시리즈로 발표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멀로의 모습들 중 이 시리즈에서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이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던 작업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또 어떤 이야기든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댓글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신만의 사진을 만나는 시간 제8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